안녕하세요. 체리지 스포츠 채널의 성진입니다. 장마가 늦게 와가지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해서 좀 사진을 찍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 장마가 지나고 나면 또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겠죠. 예, 이때가 뭐 좀 많이 뜨겁고 또 사진 찍으러 밖으로 나가기는 힘들지 몰라도 또 공기는 되게 맑은 느낌이라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새로운 사진을 하는데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때기도 합니다. 그런 시점에 지금 캐논에서 또 새로운 렌즈가 나와서 저도 6월 말부터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열심히 사진을 찍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7월 8일, 지금 제가 레코딩을 하고 있는 7월 8일이 RF 100mm f2.8 IS USM 렌즈, 매크로 렌즈죠. 이 렌즈의 출시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후부터 렌즈를 받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많은 인증샷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영상을 좀 더 빨리 올려서 또 많은 분들께 정보를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그 시점이 좀 늦어진 건 그래도 텍스트 리뷰가 좀 우선이기 때문에 영상 리뷰가 좀 뒤로 밀려서 이렇게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 렌즈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나름 저 SLR 클럽이라던가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렌즈의 사용 경험이라던가 뭐 특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먼저 글로써 혹은 사진으로서 전달을 했는데 그래도 또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는 또 그래도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래도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께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외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EOS R5에 마운트가 된 RF 100mm f2.8 매크로 IS USM 렌즈입니다. 이전에 있던 EF 100mm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한 2.5cm 정도? 그 정도 길이가 늘어났어요. 그 길이가 늘어나서 좀 외관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 눈에서부터 렌즈 끝에까지의 길이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크게 막 엄청 차이가 나는 정도의 길이감은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렌즈는 정말 이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EF 100mm 매크로가 원체 좀 이뻤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비해서 조금 이거 덜한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강조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렌즈가 정말 화질이 좋거나 또 다른 스펙이 좋다면 또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회할 수 있는 렌즈인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렌즈의 무게는 약 730g. 730g이라는 무게가 사실 아주 가볍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이게 또 손으로 쥐어봤을 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RF 100mm는 렌즈 필터 구경이 67mm 필터 구경일 정도로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에 딱 쥐었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좀 렌즈의 무게가 좀 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RF 렌즈답게 대물 렌즈 제일 가까운 쪽 위쪽에는 컨트롤 링이 달려있고 그 아래로는 초점 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처음 보는 SA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부분이라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컨트롤 링은 거의 다 이제 잘 아시는 거고 초점 링 이게 아무래도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좀 더 수동 초점에 대한 수동으로의 컨트롤이 빈번하게 일어날 만한 그런 렌즈잖아요. 그래서 그 돌렸을 때의 부드러움이라든가 뭐 걸리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깔끔하게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꽤 만족을 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A 컨트롤링의 조작감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운데가 되어 있을 때가 0점이에요. 표준이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조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돌아가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딱 가운데 표준에 걸리는 구간에서만 살짝 그 마찰감이 느껴지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표준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눈을 감고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결 부위 같은 게 있고, 이게 막 돌아가 버리게 되면 그 사진의 결과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오른쪽 옆 부분에 경통 부분에 락 버튼이 있어요. 이게 줌렌즈가 아닌데도 락 버튼이 있는 건 역시나 뭔가를 걸어 잠궈야 된다는 이유겠죠. 예, 그래서 락 버튼이 있어서 그거를 체결을 하게 되면 이 SA 컨트롤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운데다 맞춰놓고 해놔야 되겠죠. 예,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생소한 버튼이다 보니까 락 버튼이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를 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돌아가 버린 상태에서 소프트한 계속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면 안 되니까 예,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렌즈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리에 따른 리미트 버튼이 있고, 그리고 AF, MF 조작 버튼이 있고, 그 밑에 쪽으로 스테블라이저 기능을 활성화, 비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외에 외관 쪽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그 SA 컨트롤하고 버튼부 가운데 쪽에 보면 약간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그 여유 공간 쪽에 홈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구멍이 파여 있는 홈이 보이는데 그 홈은 별매로 판매하는 그 삼각대 마운트를 할 수 있는 어댑터, 그게 있어가지고 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홈이 있습니다. 렌즈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사가지고 다뤄줄 필요가 있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정말 미세하게 컨트롤하면서 조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렌즈 부에 그렇게 액세서리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 게 그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대처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이제 이런 액세서리가 지원이 된다는 거는 칭찬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다 된 것 같죠? 그럼 이제 렌즈가 보여주는 화각의 특징이라든가 원근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요 보통 스냅룩 화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뭐 35mm라든가 뭐 23mm라든가 보통 광각 쪽의 화각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난 조금 눈보다 정리가 된 편집을 하는 그런 촬영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2470 렌즈의 70mm 구간이라던가 혹은 85mm 렌즈 같은 거 사용을 해가지고 줌망원의 정돈된 느낌으로 촬영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많죠. 눈으로 느끼는 화각이라는 점,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는 화각이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서 언급했던 그런 화각들은 촬영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발줌을 좀 덜 파는 그런 화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00mm가 보여주는 그런 화각은 편안함을 느끼는 85mm 화각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화각이기 때문에 이런 화각에 적응이 되신 분이라면은 조금 더 뒤로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화각이겠죠. 저도 이 렌즈로 샘플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딱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이 렌즈 이전에 유튜브 쪽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에 올린 텍스트 리뷰가 150에 500mm 렌즈였는데 그 렌즈로 계속 샘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장망원에서 샘플을 만드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처를 하는 그런 촬영을 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 렌즈 100mm 렌즈를 접하게 됐는데 다소 일상에서 편하게 촬영하시는 그런 느낌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 렌즈를 접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85mm에 비해서 한 발자국 정도 뒤로 물러선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에는 이게 한 발자국이 아니라 두 발자국 이상의 사용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표준 화각이라고 할 수 있는 50mm 기준 2배의 초점 거리를 가지는 100mm니까 눈으로 보는 기준으로 했을 때 더 가까이 보고 잘라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편집적인 관점에서 렌즈를 활용을 하면 생각보다 더 집중력이 있는 촬영이 가능한 그런 화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각의 그 편안함이라는 것이 화각이 이렇게 넉넉하면 오는 그런 부분도 분명 크겠지만 주변에 원치 않은 부분을 적절하게 덜어내는 촬영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시야에서 좀 집중력을 요하는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을 잘라서 깔끔하게 덜어내는 촬영을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편하게 유용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화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 그 특유의 원근감이 정리된 혹은 배경이 좀 압축에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치 35mm 렌즈를 사용하다가 28mm 렌즈를 사용했을 때 생각보다 넓고 더 도드라지는 원근감을 얻었을 때의 느낌하고 비슷하게 85mm 렌즈로는 적당한 거리감으로 느꼈던 그 망원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의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아주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자면 100mm의 느낌은 85mm의 그것보다 135mm 화각에서 느껴지는 그 망원의 느낌이 좀 더 세게 다가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리고 이 100mm가 일상의 스냅 영역에서는 넉넉한 화각의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 렌즈를 옹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등배율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크로 성능을 가진 렌즈라는 점인데요. 눈으로 보는 어느 화각에서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렌즈니까 원하는 그림의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서 있는 위치보다 한 발자국 혹은 더 뒤로 가야 되는 그런 렌즈인 거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그림을 얻어내려고 할 때 최소 초점거리에 의해서 핀이 맞지 않아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상황 자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이 렌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화질, 해상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렌즈를 사용하면서 사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렌즈의 화질, 해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 매크로 렌즈는 접사 촬영이라고 용도를 한정시킬 게 아니라 제품 촬영이라던가 혹은 인물 촬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렌즈죠. 그래서도 상업 촬영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이 렌즈의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혹은 높기를 바라는 그런 렌즈 라인업이기도 해요. 그죠? 일단 RF 100mm는 그 최대 개방값인 f2.8에서부터 매우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좋은 화질 정도가 아니라 매우 훌륭한 화질을 보여줘요. 이전 세대라고 볼 수 있는 EF 100mm 매크로 렌즈의 경우에는 사실 조리개를 좀 조여서 사용을 하면 상당히 괜찮은 화질을 보여줘서 많은 분들이 상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지만 최대 개방값에서는 그렇게 좋은 화질을 보여주는가?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RF 100mm는 최대 개방값부터 굉장히 좋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화질을 위해서 조리개 값을 좀 희생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L렌즈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화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사용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F4에서 8 정도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F2.8하고 별 차이 안 난다며 라고 얘기했는데 F2.8 굉장히 좋고 4도 좋고 8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조리개가 조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화질이 아니라 초반부터 계속 좋은 화질을 보여줘요. 최근 렌즈들이 보통 F4, F8을 최대로 좋은 화질 구간으로 설정을 해놓고 5.6 정도가 피크 정도?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이상, F8 이상 넘어가는 순간부터 회절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렌즈들이 많은데 요 렌즈는 RF 100mm 같은 경우는 F32까지 조여서 쓰는 매크로 렌즈죠. 그런데다가 또 1.4배 클로즈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은 심도가 정말 극한적으로 얕아지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니까 조리개를 많이 조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렌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절 현상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 그런 렌즈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샘플들을 만들어 봤는데 역시나 F13, F16까지 올라가고 하더라도 회절 현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퀄리티를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여서 좀 상업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도 그런 걱정 같은 거 하지 않고 선택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물들을 보고 있으면 입자감이 느껴지는, 입자감이라고 해야 되나? 직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해봤을 때 그 한 땀 한 땀 짜여져 있는 그 직물의 느낌도 굉장히 좋고
그림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그 입자감을 느낄 만한 샘플들을 촬영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결과물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AF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크로 렌즈에 있어서 빠른 AF 속도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되지는 않을까. 미세한 초점을 검출하는 데 있어서 다소 느리게 움직이는 편이 오히려 좋은 설계일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빠른 AF 속도와 정확한 검출력은 렌즈에 있어서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F100mm는 RF70-200 f2.8 렌즈와 같은 아주 빠른 AF 속도를 가진 렌즈와 비교를 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 AF를 보여줍니다. 이는 듀얼 나노 USM이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인데요. 나노 USM, 정밀하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듀얼이라는 건 두 개라는 얘기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와 정확성, 거기에다가 정숙함까지 갖췄어요. 이전의 렌즈들 꼭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RF 렌즈들 중에서도 RF50mm f1.2 렌즈라던가 2870 f2 렌즈 같은 경우는 좀 모터 소음이 크게 나는 렌즈들이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에서는 조금 외부 마이크라던가 다른 노력이 필요한 렌즈들인데, 이런 렌즈들하고는 달리 정말로 정숙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렌즈입니다. 전박이 나는 원래 하얀 애를 좋아하는데 왜 하얀 하얀 합성으로 귀여워. 실질적으로 RF100mm로 촬영을 또 시도를 해봤는데 딸아이가 저 멀리서부터 제게 뛰어오는 모습을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 동안에 나와 있는 결과물들을 봤을 때 한 컷도 놓친 게 없을 정도로 똔똔하게 잘 붙잡고 가주는 퍼포먼스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옆에 있다가 갑자기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그런 순간에 이때다 싶어서 셔터를 눌렀을 때 소정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가까이 근접하는 동안에도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 그런 와중에 제가 미처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첫 컷은 눈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촬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촬영이 뒤로 갈수록 눈에 대한 검출력을 찾아내면서 최종적으로는 깔끔하게 눈에 맞은 결과물로 처리가 된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렌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근접 촬영이 많잖아요. 그 근접 촬영이 많은 데다가 곤충 촬영이라던가 이런 동적인 부분을 촬영을 하는 부분이 많은 렌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성이 얼마나 좋을까도 좀 많이 궁금했어요. 다른 렌즈들 같은 경우는 좀 근거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번 RF2870의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최소 초점 거리가 다른 2470 렌즈라던가 이런 렌즈들에 비해서 좀 다소 긴 초점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는데, RF100mm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역에서도 자유롭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대처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휘날리는 꽃 위에 있는 벌이 또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동안에 벌을 끝까지 물고서 포커스를 해주는 모습을 촬영을 몇 차례 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촬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쏘잖아요. 그래서 몸이 다칠까 봐서 사실 좀 무서운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카메라를 믿고 장비를 믿고 라이브 뷰 상태에서 이 정도면 맞겠지라는 마음으로 촬영을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그래도 잘 쫓아가주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소 초점거리 쪽으로 좀 포커스를 옮겨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4배의 등배율보다 더 확대가 된 그런 이미지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0.5배 매크로, 1대1 등배율 매크로 이런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이 렌즈는 다른 액세서리가 없이 렌즈 자체로 1.4배의 확대를 한 상태로의 매크로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거의 동급에서는 이거보다 나은 스펙이 있을까 싶은데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정정을 영상에서는 어렵겠지만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스펙으로 인해서 최소 초점 거리를 활용한 렌즈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렌즈 길이가 약 15cm 남짓 148mm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렌즈 끝에서부터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약 8.6cm, 굉장히 짧죠? 그런 거리로 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피규어를 놓고서 촬영을 해봤는데 얼굴이 화면이 가득 찰 정도로 근접해서 촬영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제조사에서 말하고 있는 8.6cm 길이에 대한 부분도 거짓 없이 1mm도 오차가 없이 근접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규어 같은 피사체는 제 눈앞에만 있는 피사체라서 크기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좀 주변에 흔히 볼 만한 그런 피사체를 좀 찾아봤는데 옆에 민들레 호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봤는데 이 정도의 크기는 일반적인 줌렌즈들 한 0.23배율 요런 정도의 초점거리를 가지는 그런 렌즈들이 가능한 크기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1대1 사이즈 등배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매크로 기능을 가진 렌즈가 찍어낼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럼 이 렌즈의 정말로 강점은 이 정도입니다. 1.4배로 확대가 되는 사이즈. 좀 감이 오실까요? 저도 사실 이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씨앗의 하나하나의 모양을 본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 옆으로 살짝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벌레가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이런 벌레가 이런 호씨 안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늘 부러웠는데 이 아이는 바람과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갔겠죠. 이 정도로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근접하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나 재밌는 기능을 가진 렌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배경의 흐림, 블러에 대한 패턴과 그리고 보케의 모양 그리고 또 패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F100mm의 전체적인 블러의 패턴은 매우 부드러운 편입니다. 수차라던가 화질의 저하를 일으킬 만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한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생기는 회오리라던가 이런 식의 패턴은 굉장히 잘 제어가 되어 있는 그런 렌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전반적인 렌즈들의 특징은 4,500만화소, 5,000만화소, 6,000만화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있을지 모를 1억만화소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좋은 해상력을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렌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헤우리치는 그런 패턴들을 제어를 해야지 가능한 그런 렌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번 RF100mm도 그런 부분이 잘 제어가 되어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하지만 그 뒤쪽으로 보이는 빛이라던가 나뭇잎이라던가 그런 식의 피사체에 대한 패턴들이 완전히 밀키하게 소프트하게 밀려버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입체성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는 f1점대의 그런 단렌즈들이 보여주는 블러에서 오는 차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포커스 아웃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해봐도 어느 정도의 입체성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으로 인해서 이미지로 이야기를 건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강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실 이건 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분명히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는 매력이 있는 렌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신 아웃포커싱에 대한 부분도 딸아이의 전신 아웃포커싱을 시켜봤을 때는 성인의 전신을 담았다라는 전제하에 그 정도의 프레임을 해봐도 충분히 좋을 만한 정도의 아웃포커싱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좀 넉넉한 화각으로 좀 촬영을 해봤을 때도 꽤나 좋은 아웃포커싱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70-200의 렌즈를 사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림과도 흡사하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70mm라던가 100mm 요 구간에서도 충분히 많은 포커스 아웃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딸아이의 키가 120cm가 거의 되는 키인데,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뭐 160cm, 뭐 180cm 되는 그런 성인이 서 있다고 할지라도 꽤나 많이 블러 처리가 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조리개 수치에 따른 보케의 패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조리개 f2.8 최대 개방값일 때 뭐 5.6, 8, 13 이렇게 조리개가 조여져 가는 동안에도 그 조리개의 패턴 자체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렌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특정 렌즈들은 조리개가 조여짐에 따라서 그 각이 살아나는 게 뭐 오각형이든 뭐 팔각형이든 그 각진 형태로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그 보케의 크기가, 창난원의 크기가 줄어드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보케 패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꽤 환영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 호불호에 따라서 각진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원의 패턴을 유지를 한다는 것은 사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비디오를 운용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렌즈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바로 IS 기능의 편안함. 100mm에서 200mm의 구간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7스톱은 약 한 50분의 1초? 이 정도를 한기선으로 보고 있어요. 제 손 위에서 촬영을 할 때. 그런데 8스톱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한 15분의 1초 정도를 버티는 것은 굉장히 쉽고, 좋게는 5분의 1초 혹은 1초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RF 100mm는 요 부분에서 8스톱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EOS R5나 R6를 사용을 할 때 하이브리드 IS가 작동을 할 때의 이야기고, EOS R이나 RP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바딘에 IS가 없기 때문에 렌즈에 IS만 작동을 하므로 오스탑만 작동을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가지고 야간에 삼각대 없이 그냥 찍어봤어요. 굉장히 라이트하게 촬영을 해봤는데 뭐 15분의 1초 뭐 이런 거는 정말 쉬웠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초 혹은 4분의 1초의 촬영도 가능했습니다. 이 렌즈가 일상의 촬영에서도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을 해요. 이렇게 빛이 없고 노출이 없는 부분에서 이런 촬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딸아이하고의 그런 시간에서 촬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제 손 위에서 나는 블러,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아무튼 전반적으로 참 촬영을 쉽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실수에 의한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많이 커버를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RF72-200 f2.8 렌즈를 참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요. 그 렌즈의 IS 기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수준의 것, 캐논 안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이 렌즈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렌즈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바로 SA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처음 캐논 USA 그 유튜브 채널에 RF 100mm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기능인데? 하고 되게 호기심을 보이게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1.4배 매크로 기능만큼이나 이거 정말 궁금해요 라고 했던 분들이 많은 기능이었거든요.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이게 뭘까? 그 예전에 EF 135mm f2.8 소프트 렌즈란 것이 있었는데 그 렌즈가 구현해주는 것과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이거 SA라는 게 이게 구면 수차를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데, 물론 이제 스탠다드에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렌즈의 배열의 상태겠죠. 거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변화를 주면서 렌즈에 약간 축을 틀어버리는 뭐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특별한 이펙트를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 렌즈를 떨궈서 이 해상력이 나가버린, 축이 틀어져서 해상력이 나가버린 렌즈들 있잖아요. 그런 렌즈들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런 효과를 이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상태로 멈춰버려지느냐 이런 차이인데 만약에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그건 고장이 난 거죠. 하지만 0점으로 맞출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이런 거는 효과가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수치로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앞쪽에 있는 보케에 맺히는 빛의 패턴이 좀 하드해지고 뒤쪽에 맺히는 보케의 패턴은 좀 퍼지게 되는, 좀 더 블러가 먹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고요. 그러면서 피사체에 초점이 맞아 있는 피사체는 분명히 초점은 맞아 있는데 그쪽의 전체적인 해상력은 좀 다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플러스로 넣게 되면 피사체에 들어가는 블러 처리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앞쪽에 맺히는 보케의 패턴이 반대로 좀 더 퍼지는 효과가 나고, 그리고 뒤쪽에 맺히는 보케의 패턴은 좀 더 하드해지는, 경기가 좀 세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후보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렌즈의 강압적인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또 달리 말하면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맞아 있는 상태이라고 할지라도 좀 해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후보정으로 뭐 끌어올린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표현을 하고자 하는 피사체가 어느 정도 소프트해진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렌즈 자체가 항상 이런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하면 평가에 따라서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을 정말 잘하는, 정말 해상력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으면서도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런 연출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초점을 맞추고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외관을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SA 컨트롤링이 돌아가는 순간 해상력이 낮아지는 결과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거리든 근거리든 상관없이 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돌아갔는지 돌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는 SA 기능 자체를 거의 사용을 안 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락 버튼을 걸어 놓음으로써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분들이 오히려 위험해요. 차라리 자주 이용하시는 분은 체크를 해놓고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걸어놔야지 라는 게 습관적으로 되는데, 어쩌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사용을 했다가 까먹고 그대로 두고서 다음번에 촬영을 했는데 이거 왜 결과물이 왜 이래? 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용을 좀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이 컨트롤링에 대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누차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렌즈에 대한 마무리 인상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간 캐논에 있어 왔던 RF 매크로 렌즈들이 보여왔던 0.5배율의 간이 매크로가 아니라 등배율을 뛰어넘어서는 1.4배율이 촬영이 가능한 제대로 된 매크로 혹은 훨씬 더 나아간 매크로 렌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대인 EF 100mm 매크로 렌즈의 세대 교체를 위한 기다림의 분들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매크로 렌즈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상력의 개선이라는 부분은 정말 기본적인 포인트고, 그리고 그 외에 아주 훌륭하고 빠른 AF 성능과 그리고 안정적인 IS 기능, 그리고 1.4배의 배율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엄청난 개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그리고 구매를 해서 후회가 적을 그런 렌즈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준망원 혹은 살짝 망원에 정리된 느낌의 좋은 렌즈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주 여러 범주에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다면 RF70의 200 렌즈와 함께 이 렌즈를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고 고민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RF100mm 렌즈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져 가는데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곧 있으면 나이가 40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도 그렇겠지만 점점 육아가 힘들어져 가고 하루하루가 좀 지쳐가는 느낌이 있는데, 정말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너무 더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지만 좀 운동도 좀 챙겨서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번 여름도 기분 좋게 잘 나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